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제가 안내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올해 가장 큰 차이는 전년도와 차이는 이거죠. 수시 모집이 81.2%다. 그다음에 정시가 18.8%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이 수시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1,302명에서 2,119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대가 됐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학생하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그게 큰 전형인데 983명에서 1,200명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원만 확대된 게 아니라 기회도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수시 모집 작년까지는 지원이 최대 3회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회까지 확대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지역을 내면 일반을 못 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수 지원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지역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영농 창업 인재 전형, 이런 면접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형들이 있는데 면접이 치러지는 학과는 하나밖에 못 냅니다. 면접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내지만 다른 건 여러 개 낼 수 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농어촌도 내고 학생부 종합 일반도 내고 학생부 종합 지역도 내고 학종만 3개 낼 수 있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복수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신설이 됐고, 여기에는 농어촌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신설됐다. 여기는 수능 체제 없이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에서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치의학과가 3명을 수능 체제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생원대, 과기대 여기는 수능 체제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원 및 신설학과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증원 및 신설학과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원이 많이 증원된 학과는 입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학 지도하실 때 도움 되시고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T대학 전자공학부가 저희가 원래는 350명 정도 모집으로 기본 계획이 났었는데 올해 첨단학과 증원이 되면서 422명을 모집을 합니다. 많이 늘어난 거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가 원래 29명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첨단학부 증원에 따라서 84명을 모집합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입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는 45명을 모집하다가 분리해서 이제는 한 66명을 모집하는 이런 모집단이 있고요. 자율전공부가 56명을 모집하다가 자연과학 자율전공이 이제는 107명을 모집하는 이렇게 50명 정도 늘어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학과 3개가 있는데요. 신설학과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부에서 이제 신설해서 뽑는 학과가 우주공학부가 84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누리호라든지 이런 우주 분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거라서 우리 대학에서 좀 이제 새로 해서 이제 선발하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4명을 선발하는데 이 학과들도 수시에서 많이 뽑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36명을 선발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28명 이렇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많이 선발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학대학의 혁신신약학과는 이 학과는 신약물질 개발하고 제약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과하고 이 혁신신약학과하고 약학과의 차이는, 약학과는 약사 면허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이 학과는 약사 면허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년제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신약물질 개발해서 많은 인재를 키우려고 하고, 보통은 이제 석사나 박사 쪽으로 가서 좀 더 이쪽에 전문가가 되는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신약학과 42명을 뽑게 되고, 교과 12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12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8명을 선발하는 이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서는 8명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학부의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전공은 61명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무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쪽에 특화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교과 우수자로 15명, 지역인재 교과로 5명,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15명, 그다음에 논술로 10명을 뽑고 정시로 15명을 뽑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 이렇게 3가지 전형이 크게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선발 방법이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평가는 교과이수 충실도 평가를 해서 20%를 적용하는데 서류평가 교과이수 충실도 평가는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생태환경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서류평가 100%로 뽑는 일괄 전형이 있고 서류평가로 1단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까지 적용하는 단계별 전형이 이렇게 2가지 전형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100%로 하는 일괄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이 가장 큰 전형이 있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대 과기대는 최저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배려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단 약학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단계별 전형으로 가면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 고졸 재직자 전형,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 등이 있는데 1단계에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있는 학과들은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모바일 공학 전공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응시 영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과들이 미적분 기하만 가능합니다. 또 과탐만 가능한 학과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예외적인 학과는 A, B, C로 해서 분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사범 간호 IT 행정학부는 상위 2개 영역 합이 5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기준으로 해서 5 이내고 탐구는 일반적으로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자연 공대, 농업생명과학대, 과학기술대, 생태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부, 혁신약학과 융합학부는 2개 영역 합이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은 한 단계 하향해서 적용을 하는데 5인 학과는 6이내, 6인 학과는 7이내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하실 내용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율전공부는 전년도 2023학년도에는 2개 합이 5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으로 변경되니까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혁신신약학과 융합학부는 새로 생긴 학과들입니다. 여기는 바로 6으로 적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공학 전공은 2개 영역 한만 보는데 여기는 수학하고 과탐만 봅니다. 모바일공학 전공은 탐구 같은 경우 2개 영역 평균에서 소수점 절사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이 3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원대 과기대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수의예과 이렇게 보시면 의치수 약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뭐 작년 표현으로 한다면 탐구 필수 포함하고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뭐 4이내, 5이내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의예과, 치의예과가 3 이내였는데 한 등급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표기는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등급과 과학, 탐구 영역 등급합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뭐 아래 파란색 내용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의예과, 치의예과가
3에서 4로 좀 완화가 됐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이나 사회통합으로 가시면 5 이내로 하나 완화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수의학과 약학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계영역 합의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 탐구는 2과목 평균에서 소수점 결사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은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부터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과 전형은 교과 80의 서류 평가, 교과 이수 충실도 평가 20%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국영수, 사과, 한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나 경쟁률은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하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신설돼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실 사항이 이제 교과 이수 충실도 평가가 올해 이제 처음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영 자료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일부 자료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성적을 반영할 때도, 성적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할 때도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과목 성적이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과 성적 80%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예전에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 A 3개 우선으로 해서 이제 25% 가점 주는 25점 가점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만 해서 이거는 정성적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충실도 평가는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 이렇게 보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희가 교과 이수 충실도 평가는 크게 2가지 평가 영역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교과 이수 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 이수와 성취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현황에서는 지원자의 이수 정도와 학업 기본 소양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국영수, 사과, 한을 얼마나 이수했느냐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각 전형별 과별로 해서 국영수, 사과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 평균을 낼 겁니다. 이수 단위에 대한 평균을 내서 그 학생이 평균 수준으로 이수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이제 A를 받을 거고, 평균보다 조금 수준은 낮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B 정도로 평가받을 거고요. 국영수, 사과안의 이수 단위가 너무 낮다고 한다면 C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성적인 부분을 조금 가미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와 성취도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문하고 자연계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학과를 가게 되는데 화학을 별로 안 들었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학만 잘 이수했다면, 수학하고 과학만 잘 이수했다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는 인문 자연계열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수한 단위수 수준이 어떤지, 또 성취도에서는 ABC로 일단은 표기가 될 건데, 성취도가 ABC로 표기가 될 건데 C만 많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B는 충분히 저희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과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AB 성취도에 대해서는 큰 감점이나 이런 요소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자연계열, 인문계열 기준의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정도가 어떤지를 많이 참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계열을 지원했는데 보통 애들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이수한 정도가 한 20단위 정도 된다라고 봤는데 나는 한 50단위 이수했다. 그러면 플러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어차피 똑같이 A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가점을 많이 주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 정도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제 제가 과목이나 성취도를 좀 보고 판단해서 큰 문제는 없다면 A나 B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문 자연계열 기준에서 이제 다른 애들보다 이 진로 과목 선택의 어떤 이수 정도가 되게 낮다고 한다면 여기는
C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 있잖아요. 간호학과나 아동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 지원하든 자연에 지원하든 큰 차이 없이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 성적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다음에 교과 이수 충실도 평가를 해서 이제 A, B, C로 절대 평가를 하게 되는데 A 두 항목에서 둘 다 A를 받아도 100점이고 한 항목을 A를 받고 한 항목을 B를 받아도 100점 만점입니다. 둘 다 B를 받게 되면 99점이 돼서 여기서 보시면 1점이 감점이 되면 0.1등급 정도 하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 C나 CA를 받게 되면 90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등급 정도가 하향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이수했다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한 저희가 책자에 다 안내가 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요 페이지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기준으로 2023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9명이었고요. 지원한 인원이 161명, 경쟁률은 17.9대 1이 나옵니다. 입학 인원이 9명이었고요. 추합 번호가 최종 17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26등까지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9명 모집에 후보 17번까지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자 기준으로 해서 추합 인원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합격자 중에는 1명이 남았고 8명이 추가 합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저 통과한 인원은 161명 중에 74명이 최저를 통과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9명 모집에 74명이 통과했으니까 8.2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자 학생부 등급 평균은 입학을 9명 했잖아요. 9명의 평균이 3.05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중 편차는 편차고 그다음에 50%는 중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명 입학을 했으니까 5등의 성적이 3.12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0%는 6.3등의 등급이 3.24등급 그다음에 85%는 7점 몇 등이 되겠죠. 한 8등 가까운 학생이 3.27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반영 점수는 나와 있는데 올해 입시지도 하실 때는 반영 점수는 거의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525점 만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0점 만점이라서 괜히 이걸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등급 위주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가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아까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이런 데가 전년도보다 완화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현상이 있을지 한번 모의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자, 분석 데이터는 2023학년도 교과의 교과 우수 전형 지원자 전체를 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여기는 2023 기준을 적용을 했고 여기는 2024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2023의 모집 인원이 79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1276명, 수능 최저 통과율은 36.4%였습니다. 이때는 두 개 합이 5였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5.9대 1이었고요. 2024학년도는 그냥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84명으로 늘었고 지원 인원은 그냥 이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시죠? 예. 그 다음에 통과한 인원은 올해는 두 개 합 기준이 6으로 바뀌었으니까 6을 적용을 했습니다. 6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수능 최저 통과율은 한 1.5배 정도 늘어서 58.3%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그러면 좀 더 통과율이 높아지니까 8.8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 이렇게 쭉 저희가 한번 쭉 줄을 세워봤고요. 특히 공과대학을 한번 보시면 공과대학은 원래 110명을 모집하다가 이번에는 154명을 모집하거든요. 151명을 모집하니까 실질 경쟁률이 7.7대 1까지 증가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단과대학은 좀 변동이 있을 학과는 요 농업생명과학대학인데요. 보시면 작년도하고 올해 최저 기준이 동일합니다. 두 개 6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모집 인원이 75명이었다가 올해는 154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인원이 이제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동일하다고 본다면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과대학마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도 이제 모집 인원 대비 이제 수능 최저 통과율을 한번 보시면 치과대학의 최저 통과율이 이제 많이 높아지겠죠. 원래 탐구 포함 3개 합이 3이었다가 이제 4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통과하냐 보면 원래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16.9%였는데 지금은 39.5%로 2배 이상 통과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의대 치대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수능 최저 통과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학생부 등급이 어떻게 달라질까? 요게 이제 궁금하실 건데 뒤에 한번 또 나타내 봤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131명에서 최저 등급은 여기 평균을 내보면 2.79였습니다. 근데 146명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최저 통과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요 교과 등급은 2.76 등급이 평균 정도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최저가 완화가 되면 교과 등급이 좀 더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게 또 상쇄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대략 한 0.03 등급 정도 평균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85%는 제가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산출된 결과는 있지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커트라인 쪽은 좀 더 많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평균만 좀 제시하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연과학 공과대학도 최저가 많이 완화돼서 커트라인이 많이 변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보신다면 인원이 185명에서 235명으로 한 50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을 보시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도 같이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과학대학하고 생활과학대학 하나 보시면 최저는 똑같은데 105명 모집하다가 이제는 186명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0.3 등급 정도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생명과학대학하고 생활과학대학은 교과 등급이 좀 낮더라도 최저만 통과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치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완화되니까 평균이 1.38에서 1.26 정도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0.12 등급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원대 과기대는 이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상주에 있는 학과들이거든요. 모집 인원이 308명에서 이제 520명으로 늘어나서 합격자 평균 등급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태환경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환경대학하고 생활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은 뭐 여러 가지 대구로 올 수 있는 전과 제도도 있고 저희가 생태환경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을 많이 좀 활성화시키기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적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지역인지도 이제 똑같이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성적에 대한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도 여기 저희가 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42.3% 통과하다가 최저가 완화되니까 한 66.7% 통과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이제 의대를 한번 보신다면 의대가 12명 모집하고 올해도 12명 모집하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지원 인원이 109명 동일하다고 일단은 봤습니다. 최저 통과 인원이 이참 기준은 32명이었지만 이제는 58명으로 한 1.5배 이상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 경쟁률은 좀 더 증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대는 거의 아까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이상 최저를 통과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등급도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면 인문대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한 0.12 등급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모집 인원도 줄어들었고 최저 기준도 완화가 되니까 지역인재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의대 치대는 보시면 아까 보시면 0.13 등급 정도 또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대는 올해 입시 결과는 저희도 이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체제가 바뀌어서 워낙 큰 폭으로 좀 변할 수가 있어서 의대는 조금 지원하실 때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거는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일지는 예상은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대 IT대학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유지가 됐고 모집 인원이 90명에서 112명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조금 내려가는 경향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뭐 학생들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과 전형에서 이제 요 전형을 하나 소개 좀 드릴 건데요. 지역 인재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9명을 모집하고 의대 3명, 치대 2명, 약대 1명, 간호학과 3명을 모집하는데 여기는 최저가 한 단계 낮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전년도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의예과가 3명 모집에 1명 뽑았고요. 치의과는 못 뽑았습니다. 약학대학은 1명 모집에 작년에 못 뽑았고 간호학과는 3명의 모집에 3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 달라지는 점이 의대, 치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완화가 되죠. 그러면 아마 여기는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만 자기가 지원 자격만 된다면 최저만 통과할 수 있다면 뭐 등급 상관없이 한번 내보기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약대가 이제 전년도하고 최저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못 뽑았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만 맞출 수 있고 약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하고 대상만 된다고 하면 약대 한번 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는 최저가 바뀌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대는 최저가 작년하고 동일하다. 간호도 최저가 작년과 동일하다라는 염두에 두시고 뭐 결과는 뭐 진학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면 인문대학이나 의예과나 자연과학 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모집단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합격도 성적이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생명과학 등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합격자 성적이 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은 수능학력 기준을 폐지를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등급은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을 상담하실 때는 반응 점수 500점 만점 말고 등급으로 상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과 전형은 다 아시다시피 최초 합격자보다 추가 합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합격이 훨씬 많다라는 거 아시고 후보 한 2배수 돼도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두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 충원은 전화 끝까지 다 돌립니다. 그 경북대가 뭐 다 안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시는데 정말 끝까지 다 돌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 중에 내신이 좀 괜찮은 학생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지역 인재도 가능하고 일반도 가능하니까 복수 지원하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사회통합 전형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신설이 돼서 저희도 아직 입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진학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30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논술이 다 좌우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일단 성적은 제가 다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하고 교과 성적 반영을 한번 보시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갈 때 촘촘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이 4, 5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6등급, 7등급이라도 점수가 한 30점 정도밖에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논술로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이 350점 만점이고 학생부 교과는 150점이기 때문에 논술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거의 유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5문제 내외로 해서 교과목 통합형으로 해서 나오고 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나 뭐 약술하고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고요. 올해 6월 10일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올해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유형을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연계열 1하고 2가 있는데 1하고 2에서는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작년까지는 수학이 3문제였지만 이제는 수학 2문제하고 교과목 통합형 논술. 그래서 수학이나 자연과학 지문이 나오고 이에 대한 자료 해석형이나 약수량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연계열 2도 수학 2문제 나오고 의학 논술이 나와서 의학 관련 지문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문이 나와서 그걸 읽고 자료 해석을 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 평가 나오는 거 보시고 유형을 보고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 결과는 제가 한번 보시면 여기는 학생부 등급이
뭐 교과 전형보다 좀 낮은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통과율은 보시면 뭐 한 1.5배 정도는 다 통과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의대 같은 경우 보시면 최저 통과율이 25.5%였다가 이제는 거의 절반 정도 통과하는 걸로 보이고 실질 경쟁률이 예상되는 것은 127.5대 1입니다. 최저를 통과하더라도 논술을 되게 잘 쳐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저희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477명에서 올해 506명으로 한 30명 정도 늘어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좀 경향을 파악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논술보다는 학생부보다는 논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질 반영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차 지원이 가능한 간호학부나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인문 논술을 쳐서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논술에서 인문 논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문 논술을 쳐도 가능합니다. 인문 논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인문 논술을 쳐도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괄 합산 전형이 있고 단계별 전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괄 합산 전형은 뭐 일반 학생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 농어촌 전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촌 학생의 약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자 성적에 대한 결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율은 한번 또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전년도에는 한 5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70%대가 최저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한 4분의 3이 최저를 통과하는 기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자의 한 절반 정도 통과하는 수준으로 최저는 많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면접이 30% 들어가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소프트 특별 전형,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은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해뒀으니까 뭐 해석하시는 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통과율에 대한 변화도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더 많이 통과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34명 모집에서 올해는 39명 모집으로 한 5명 정도 더 모집을 하는데 실질 경쟁률은 최저 완화로 해서 지원자가 동일하다면 한 4.7대 1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치과대학은 모집 인원을 동일하게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한 절반 정도 통과할 것 같고 경쟁률이 한 9대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학과는 모집 인원이 15명에서 1명 정도 늘어나는 1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평가 역량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 역량에 대해서 뭐 틀을 맞춰서 이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대학은 이제 평가를 조금 독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 전형을 2,200명이나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좀 더 다른 애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교과 성적도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교과 성적도 좋으면서 활동도 많이 하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서 저희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이제 2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부분 전형들이 하는 방식을 먼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성적 반영하는 서류평가 지표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 의예, 치예, 수의예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영농창업, 소프트웨어 특별, 뭐 장애인 등 대상자, 모바일 과학인재, 사회배려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업 역량에 대해서 40%를 반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계열별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 및 성적 추이, 성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학업 태도, 얼마나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다음에 교과 기반 학습 노력 및 성과로 해서는 요즘 깊이 있는 학습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씩 얼마나 더 알아가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학업 역량을 40%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는 진로 관련 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러면 우리 뭐 화학과라고 한다면 과학 관련 성취도가 좀 되겠죠. 그걸 또 한 번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화학 성적을 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취도를 보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정도라고 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그 과학에 대한 얼마나 이수를 했는지, 또 화학과라면 화학에 대해서 얼마나 이수를 했는지를 좀 더 같이 평가를 하는 이 부분이, 정량적으로 보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공과 계열 관련해서 활동에 대한 적극성, 뭐 그 과에 맞는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얼마나 또 스스로 해나갔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이 진로 화학과를 위해서 했으면 화학과를 위한 경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걸 저희는 전부 다 진로 역량 쪽에 좀 많이 볼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진로 역량이 45%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공동체 화합을 했던 노력,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나눔 배려 협력을 했던 경험들을 해서 15%에서 40, 45, 15%를 이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은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우리 대학은 좀 독특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뒤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빨갛게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적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평가 A조는 학업 성취도, 전공 성취도, 이수한 정도를 평가 A조가 평가를 다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임 사정관들이 전부 다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자가 2명이서 평가를 해서 차이가 나면 조정평가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평가 B조는 성적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성적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고 평가 B조는 교과 등급 이외에 학생부의 교과 세특 기록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과에 또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성적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가 B조가 하는 평가입니다. 여기는 저희 전임 사정관과 위쪽 사정관들이 같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평가 A조는 주요 교과 성적과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B조는 교과 성적을 제외하고 학생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게 우리 대학의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의 평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평가 B조에서는 성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적에 조금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가를 좀 더 교과 세특 내용 위주로 해서 보면서 평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로 시도하는 방식인데요. 교과 성적을 미반영하는 서류평가 지표 및 반영 비율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상 전형은 학생부 종합의 일반 학생 전형이 되고요. 여기에는 의대, 치대, 수의대는 제외합니다. 약학과도 물어보시는데 약학과는 여기 넣지 않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외돼서 실제로 본다면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는 앞에처럼 성적까지 같이 고려하는 평가를 하고, 여기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요 학과들은 성적도 없이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빨간색이 여기 두 개가 하나가 없어졌고, 여기도 보시면 또 하나가 없어진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평가 지표나 이런 내용들은 세부 내용은 동일한데 없어진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50, 20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게 지원자 1명에 대해서 평가자 4명이 붙는데, 평가자 A조는 아까는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성취도를 보고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전공 관련 이수 단위 위주로 해서 이수 정도가 어떠냐를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는 전임 사정관들이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 B조에서는 동일하게 성적 없이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이런 특이한 독특한 방식을 또 다르게 좀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지만 걸려 있어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지표를 좀 비교해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부분이 빠졌고 여기 교과성 지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교과성적 미반영하는 데는 이 두 개에 대한 평가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의 면접 같은 경우는 대상 전형이 이렇게 되고 특히 지역 인재가 이제 많이 면접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3일 전부터 계속 서류를 보면서 문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겨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저희가 학과에 많이 주의를 주고 있고요. 저희의 방침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 면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예시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다 잘 올라와 있고 이 내용만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서울대 방식이나 이런 것처럼 공개를 아직 안 했지만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고 올해는 입학자들의 결과를 가지고 그냥 역으로 조금 추적해 본 결과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하고 지역인재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과목별 이수자 비율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학과마다 합격한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 대비해서 이 선택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셀 색깔의 의미는 요 행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경우가 빨간색, 요 행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경우는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은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경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듣겠죠. 그래서 경제를 들은 학생이 48.1%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른 학과 지원한 애들은 경제를 잘 안 듣겠죠. 그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 대한 국제경제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통상학부나 경영학부 들어온 애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나 경제수학, 국제경제 비율이 높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경제는 경제통상학부에 합격한 애들의 48.1%가 경제를 들었습니다.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52%는 경제를 안 듣고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들으면 유리는 하겠지만 안 듣고 들어온 학생도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학과나 역사교육과는 보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훨씬 더 많이 들은 비율을 보실 수가 있고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는 보시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를 많이 들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경제 과목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96.6%가 한국지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지리 안 들은 학생이 한 명 정도 합격은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지리 안 듣고는 쉽게 합격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비율도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 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정치와 법에 대해서 92.3%가 듣고 왔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문사회 계열은 보면 전반적인 경향이 사회문제 탐구를 좀 많이 들은 학생들이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해서 학생들이 좀 자기 주제에 대한 연구를 좀 할 수 있게 열어준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리학, 물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물리학 원투를 거의 다 듣고 왔고요. 100%고 화학과 화학교육과 같은 경우도 화학원, 화학투는 입학한 학생들이 전부 다 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부, 생물교육과도 100%다 들었었고 지구 시스템학부하고 지구과학 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1은 다 들었는데 지구과학 2는 안 들은 학생도 일부 합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공학 계열은 보면 주로 물리학에 대한 어떤 이수율이 상당히 높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화학공학은 상대적으로 공학 중에도 물리학이 좀 더 이수율이 좀 낮았고
화학이나 고급 화학 쪽에 훨씬 더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품공학 쪽은 보시면 화학하고 생명과학 쪽에 이수율이 좀 높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이런 결과를 보니까 좀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약학 간호계열은 보면 생명과학 1은 다 들은 비율이 높았고 생명과학 2도 거의 다 90% 다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듣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 1, 2에 대해서도 의대 같은 경우는 뭐 97%, 91%안 들은 학생도 뽑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다 듣고 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의학과 약학과 같은 경우도 화학 1은 거의 다 듣고 왔다. 그다음에 간호학과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보건은 뭐 크게 필수 과목은 아니라서 꼭 들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경향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진학지도 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됐다.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등급보다는 학생부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겠다.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생활이 교육이 좀 정상화가 또 뭐 풍부하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는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성 종합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교과에 맞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보여주시도록 그 학생부 기록이 좀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스스로 배우기를 원했고 얼마나 또 깊이 있게 들어갔는가 이런 거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활동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고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서도 진로에 맞는 과목이나 다양한 과목들 선택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 이수를 좀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변화된 역량의 깊이나 깊이 있는 학습의 정도를 많이 보여주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대학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저희가 인원이 좀 줄어서 한 1000명 정도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수시에서 2월이 되면 더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시는 일단은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가 300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 수학이 300점이라는 게 표준점수 1.5배씩을 반영한다라는 게 좀 인문자연계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태환경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은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올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만 여기는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좀 다른 형식으로 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영역별 반영 점수는 뭐 저희가 이제 1000점 만점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영어는 등급별 차등 점수하고 한국사도 등급별 차등 점수에서 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진학지도 팁인데요. 이제 많이 모집 인원이 감소한다.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 감소와 학과별 간학원 배치 등으로 진학자 성적이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열별로 인문 계열은 국어의 표준 점수 1.5배, 자연 계열은 수학의 1.5배 하니까 그 관련된 그 영역을 좀 잘 채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학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경북대학교에 대한 어떤 입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 경북대학교 상당히 뭐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께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로지만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북대학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